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음과 생각했는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하는 값, 이게 넓이였죠. fx라는 곡선이 있어서 그 곡선에 절대값 fx라는 얘기는 이러한 선분들의 길이들을 더하면 a부터 b까지 선분들의 길이의 총합은 구간의 넓이랑 같다. 그렇다면 길이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입체인 거죠. 이러한 입체 모양이 있는데 그 입체 모양을 x가 a부터 b까지 이러한 단면적들의 넓이들을 a부터 b까지 넓이들을 적분하면 우린 그것은 부피가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길이들의 적분값은 넓이가 된다. 그러면 넓이들의 적분값을 우리는 부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관점에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18-1번. 높이가 x가 되도록 하는 물을 넣었을 때 부피가 다음과 같다. 부피 V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래요. 그럼 우리는 넓이를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 마찬가지로 부피를 x에 대해서, 이게 x에 대한 함수면 x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x에 대한 함수면 부피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 x값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겠죠. 그럼 부피가 다음과 같다는 얘기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값에 해당하는 넓이가 된다.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x는 높이였으니까 어떤 특정한 높이일 때의 단면적인 넓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1번 높이가 5일 때, 즉 x가 5일 때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 x에 5를 집어넣어라. 요게 문제였던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49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두 번째, 넓이가 13이면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럼 이제 뭐죠? 이 넓이가 얘니까 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가 넓이가 13이 되는 x의 값이 얼마니를 물어본 거야. 물론 그 x는 0보다는 큰 값이니까 0보다 큰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요 문제였던 거죠. 첫 번째 문제였고요. 역시 개념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밑면의 넓이가 a고 높이가 h가 되는 각뿔의 부피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인데 뿔의 부피는 그게 뭐 각뿔이든 원뿔이든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항상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랑 높이의 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각뿔이 있다는데 그냥 이 각뿔을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원뿔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이런 원뿔이 있는데 밑넓이가 a래요. 자, 요 넓이가 a인 거죠. 넓이가. 그리고 높이가 h다 라고 한다면 그 부피는 높이를 미지수로 봐서
높이가 0부터 h까지 바뀔 때의 넓이들의 합을 우리는 부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적당한 지점이 되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요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얘랑 얘가 서로 닮았는데 그럼 길이의 비가 x 대 h가 되면 그럼 그거의 넓이 b는 x제곱 대 h제곱이죠. 길이의 b의 제곱이 넓이의 b니까 그래서 x제곱 대 h제곱은 이때의 넓이 걔를 sx다라고 한다면 그거 대 큰 넓이 a 닮음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sx는 h제곱분의 a 곱하기 x제곱이 되네요. 이제 부피라는 것을 보다 적분을 이용해 나타낸다면 넓이를 x가 0부터 h까지 바뀔 때의 넓이 h제곱분의 a 곱하기 x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값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a 높이 h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다. 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봤고요.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부피를 구할 때는 약간 주의할 게 무엇에 대한 적분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피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피는 A에서 이게 B라고 할게요. A부터 B까지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할 때는 A부터 B까지 넓이들을 적분하는 건데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적분이면 이 넓이는 뭐냐? 그 X라고 하는 그 별량 걔를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X축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이 X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말해요. 이것도 넓이를 구할 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fx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고 그 함수값은 그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 이 수선을 길이를 말했던 것처럼 X축에 내린 수선인 것처럼 X축의 수직인 적분하고자 하는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들의 넓이들의 합 우린 이것을 부피로 보겠다. 부피로 보겠다라는 거죠.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18-3번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원기둥이 있어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45도가 되도록 잘랐다. 이렇게 이 각이 45도에서 잘랐다. 그랬을 때 반지름 길이는 3이고요. 여기에 반지름이 3이고 얘는 높이가 5인 직원기둥이었다. 높이가 5란 얘기는 얘를 45도 각으로 잘라봤자 이 전체의 요 부분 5를 벗어나지는 않는 상황인 거네요. 그랬을 때 밑면의 중심을 지나면서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가 되도록 자른 입체 중에서 작은 쪽의 부피 그러니까 여기에 부피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x로 놓을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자를 거냐를 생각한다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원의 중심을 그리고 이 값을
x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그럼 여기는 x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x가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넓이를 적분하는 거고요. 그럼 넓이는 x의, 즉 이 선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45도가 되면서 이런 식의 단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단면은 삼각형인 거야. 그러면 얘가 45도고요. 45도고 여기가 수직 이렇게 되니까 그 단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게 0이니까 x로 놓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점은 밑면에 있는 원 위의 점이니까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그어서 요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그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직각 삼각형이 되고 요 길이는 반지름이 3 여기는 x 그러니까 이 길이가 피타에 의해서 3이고 x니까 루트 9-x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버리면 9-x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주어진 상황을 헷갈리면은 다시 원을 그려서 아랫면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생각해도 되지만 이 그림 자체로 잘 이해를 해도 충분히 얘는 이 SX라고 하는 것이 요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니까 다음과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걸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마삼부터 3까지의 우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그것은 0부터 3까지의 2배 요 2분의 1도 바깥으로 빼면 서로 없어져서 9-x 제곱을 적분하시오. 이제 적분해주면 그냥 넓이 18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넓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유형도 뭐 많지 않고요. 그냥 그림만 잘 그려서 상상력만 발휘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4번 문제입니다. y는 sin x 위에 있는 한 점 x, sin x가 있다. x는 0부터 파이까지다. 그림을 그려보면 0부터 파이까지의 sin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구나. 이러한 함수가 있다. 요 상황에서 점 P는 x, sin x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점 P가 있는 거죠. x, sin x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을 Q라고 하겠다. 여기를 Q 그리고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XY 평면에 XY 평면에 수직으로 세우겠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정삼각형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그럼 그림을 그린다면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뭐 이렇게 이런 정삼각형들이 이렇게 자르면은 이러한 정삼각형들이 이렇게 자르면 이러한 정삼각형들이 계속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입체의 부피가 만들어질 거다 이거죠. 자, 상상되죠? 그러면 그 부피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그럼 우리는 부피라고 하는 것을 수식으로 세우면 부피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x가 0부터 파이까지 바뀌니까 파이까지 여기는 넓이를 적분하는 값 이게 부피인데 그 넓이를 뭐다?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고요. 그럼 여기가 x값이면은 거기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이러한 정삼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변의 길이가 sin x잖아요. 그러니까 sin 제곱 x가 된다. 우린 sin 제곱 x 접근하려면 sin 제곱을 코사인 200각을 이용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 써야 됐다. 그래서 요거 적분한 값이 부피가 나온다. 8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8분의 루트 3 파이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주제.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것의 회전체의 부피. 회전하겠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X축으로 회전하거나 Y축으로 회전하는 회전체의 부피를 얘기하는데, 회전체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곡선, 이런 곡선을 X가 A부터 B까지 이 곡선을 X축으로 회전시켰어. 그럼 만들어지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X축으로 회전하면 그 모양이 이렇게 생긴 어떤 입체가 되겠죠, 그쵸?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긴 어떤 입체가 만들어질 거야. X축으로 회전하면. 그러면 그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부피라고 하는 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넓이를 접근하는 거였고 그러면 넓이란 특정 X값에 대해서 그거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인데 X축으로 회전하면 그 단면은 원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원의 넓이는 X일 때 함수값은 fx죠. 즉 y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이 y가 되는 원의 넓이니까 y제곱 파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y 대신에 fx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걔를 x축으로 회전했으니까 vx라고 쓸게요. 그럼 vx란 정리해주면 파이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버리면 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y제곱 dx입니다. 라고 쓰거나 y 대신에 fx를 써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x축으로 회전한 부피가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를 a에서 b까지 얘를 이제는 y축으로 회전했다. y축으로 회전한 모양을 생각한다면 얘는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거의 부피를 구하면 걔를 vy다 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는 거죠. 이제는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될 텐데, 그럼 얘가 y가 이 값일 때, y가 그 값일 때는 그럼 반지름의 이 길이는 그때의 x값이 길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것처럼 쓴다면 파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반지름이 x니까 x제곱 파이 dy 이렇게 되겠죠. 물론 x는 x 대신에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다? fy 라고 쓸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뭐 얘는 잘 안 쓰이고 또 이렇게 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x축으로 적분했다 라고 했을 때 회전체의 부피는 다음과 같다 라고 암기해 두시면 좋겠고요. y축으로 회전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식을 써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문제 볼게요. 18-5번 문제고요. 1-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1 빼기 x제곱. 이렇게 생긴 포물선 1, 1, 마이너스 1 y가 1 마이너스 x제곱. 1번 x축으로 회전시킨 부피를 구하라. 자, x축으로의 회전 부피니까 x축으로 이렇게 회전해버리면 얘가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x축 회전 부피는 이 식을 써라. 파이 인테그랄 마일부터 1까지 y제곱 dx죠. 그 y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결국 얘의 제곱인 거잖아요. 1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dx. 이거 계산한 게 x축으로의 회전체의 부피 뭐 전개해서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얘를 y축으로 회전해버리면 이와 같이 y축으로 회전하면은 걔는 파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때의 반지름은 x가 되는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 파이니까 x제곱 파이인데 x제곱 파이 dy에서 x제곱은 여기서는 뭐랑 같은 거야? x제곱은 1 마이너스 y와 같은 거잖아요. 라고 써주면 이것은 x축, 아니 y축으로의 회전체의 부피가 나올 거예요. 해주면 2분의 파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축으로 회전한 부피를 구하라고 한다면 x축 회전이면 이 식을 쓰고 나서 끼워 맞추면 되고요. y축 회전이면 이 식을 쓰고 나서 끼워 맞추면 되는데 여기서의 a랑 b는 y 값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의 a랑 b는 x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냥 5번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그럼 그거가 같은 문제가 18-6번인 거예요. 다시 한번 6번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다음 곡선 또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이거 원이잖아. 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3인 이 원인 거고 그 원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9가 나오겠죠. 9가 나오는데 우리는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사실 알고 있을 거야.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 대신에 3 집어넣어주면 그 부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x축 둘레로 회전이니까 그 부피를 구하면 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마3부터 3까지 x축 둘레면 y제곱 dx가 되는 건 맞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y제곱 대신에 y제곱은 9-x제곱이잖아요. 이거를 계산해주면 실제로 3 대입한 결과인 36파이가 나와버립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y는 x-2루트 x가 있고요. x가 0에서 4까지 이거랑 y는 0 y는 0은 그냥 x축이죠.
그럼 걔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회전하래요.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얘랑 얘랑 서로 같아지는 x가 2루트 x랑 같아지는 x값을 구하면 이거 루트 x의 제곱이니까 루트 x로 묶어주면 다시 루트 x 마이너스 2 x가 0과 4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x가 0과 x가 4를 근으로 갖는 그런 함수인데 x가 0보다 조금 크면은 x보다는 얘가 더 큰 값이니까 음수값이 됐다가 x가 4보다 커지면 얘가 얘보다 더 커지는 양수값이 되는, 그러니까 0과 4까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일 거예요. 그럼 그 함수를 x축 둘레로 회전시켰다. 이거에 회전된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자. 저렇게 회전된 단면인 원이 되는 그 부피를 구해보자. 요 문제인 거야. 그럼 걔는 역시 x축 둘레 회전이니까 이 식에 의해서 vx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y제곱 dx인 거고요. 그 y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얘를 그냥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루트 x 더하기 4x 이렇게 되죠. 이거 적분해주면 그냥 정답 나옵니다. 세 번째 3번 y는 1 더하기 사인 2분의 x 이거랑 y는 0 x축이죠. 그 다음에 x는 0과 x는 2파이로 둘러싸인 거를 x축 둘레로 회전하라고 했는데 굳이 그림을 이제 그리지 않아도 결국 이 상황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넓이가 아니고 부피이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 함수가 x축의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얘를 적분한 값과 얘를 적분한 값은 넓이, 즉 이거를 회전시킨 부분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양수냐 음수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x축 회전한 부피는 요 식에만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린 부피에 대한 식을 쓸 수 있는 거다. 그 부피는 뭐가 된다? 인테그랄 파이 곱하기 먼저 쓸게요. 파이 곱하기 x축 회전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y제곱 dx죠. 그 y제곱은 얘를 제곱한 거다. 1 더하기 사인 2분의 x의 제곱 dx 계산해주면 x축으로 회전된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7번으로 갈게요. 7번. x축 자체만과의 회전 부피는 공식에 대입하면 되지만 하지만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회전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상황은 그림을 그려서 풀어줘야 되고요. 그 문제가 18-7번부터의 문제 7번은 아니구나. 그 8번부터의 문제인데 일단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8-7번 y는 ln x 더하기 1 y는 ln x 더하기 1 뭐 그림을 그려보면 y는 ln x 더하기 1이니까 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요게 점근선이고 x가 0이면 0을 지나는 이러한 로그함수죠.
이 함수를 y축 및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를 y축으로 회전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회전된 부피의 모양은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y축 회전 부피는 공식 인테그랄 파이 곱하기 0부터 1까지 x제곱 dy. 이제 x제곱을 구하려면 y가 ln x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 2의 y제곱은 x 더하기 1이죠. 따라서 x가 2의 y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그거를 제곱한 거를 집어넣어서 적분해버리면 정답 나오는 거네요.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가 0에서 1 사이, 이거와 y축, 그 다음에 y는 2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부분을 역시 y축으로 회전한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y축 회전이니까 얘를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명확하게 이해는 되겠지만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축과 이루는 부분을 y에 대한 회전체 부피를 구하라. 그냥 요 식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구하는 값은 인테그랄 x가 0이면 이거 x 0 대입해주면 y 0 나오네요. 이 함수는 원점에서 x가 1이면 y는 2 빼기 2가 돼버리죠. 이거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가 0이고 x가 1일 때가 이 값이 되는 부분인 거야. 걔를 y축으로 회전하래. 따라서 0부터 2-2까지 y축 회전이니까 파이, 여기는 x제곱 dy를 써버리면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운 게 여기서 x제곱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맞죠? 주어진 이 식에서 x제곱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요 문제는 주어진 식이 이건데 여기서 x제곱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 하지만 얘는 이 상황에서 x제곱을 구하는 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나머지를 다 x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이 값들은 지금 다 y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거 다 y 값이거든. 그럼 걔를 다 x로 바꿔라 차라리. 그럼 y가 0이면 아까 x 0이었죠. y가 이 값이면 그때 x는 1이었잖아. 나머지 x제곱이고, 그리고 이거 미분해버리면 dy는 미분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 dx니까 요 dy 대신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1 dx라고 써버리면 이제는 이것은 부분적분이 되는 거죠. 미적 로다 3지에 의해서 풀 수 있는. 자, 적분 문제를 구했을 때 x축으로 회전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x축으로 회전했다. 그러면 vx는 파이 적분 구간은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제곱 dx라는 식을 쓰고 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라. 마찬가지로 y축으로 회전했다라고 한다면 이 식을 쓰고 나서 여기다가 그냥 상황을 대입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를 풀 때 x제곱을 구하는 게 힘들다면 그때는 주어진 이 값들을 전부 다 x로 바꿔서 적분해버리면 됩니다. 18다시 7번 문제였고요. 8번
8번으로 들어가서 다음 곡선과 직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회전체는 그림 먼저 그리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림 먼저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 그림을 그려보면 y는 4-x제곱 이렇게 생겼네요. y는 4-x제곱 이거랑 y는 2-x 이거죠. 얘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를 x축으로 회전시켜라. 그러면 이걸 x축으로 회전시키면 여기에 x값이 둘의 교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위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놓을게요. 아래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한다면 주어진 색칠된 부분을 x축으로 회전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x축으로 회전한 그 부피 그러니까 fx의 제곱을 파이를 곱한 거를 적분한 값 y제곱 같은 놈이죠. y가 fx니까 그럼 거기에서 gx를 x축 둘레로 회전한 거를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얘를 뭐 하나로 합쳐버린다면 적분 구간은 같으니까 위에 거의 제곱에서 아래 거를 제곱한 거를 뺀 거를 적분하겠다. 이게 주어진 놈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가 될 겁니다. 뭐 조금 더 편하게 풀려면 각각을 제곱하면 되겠지만 사실 gx를 x축 둘레로 회전해버리면 얘는 그냥 원뿔인 거죠. 원뿔이니까 그냥 얘는 요거에서 빼기 얘는 그냥 원뿔의 부피 원뿔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 반지름이 3이 되는 거니까 밑넓이는 9파이 높이 3 됐죠? 뿔의 부피를 fx를 회전시킨 부피에서 빼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하나는 y는 sin x가 있고요. 또 하나는 y는 sin 2x가 있어요. sin 2x는 이 sin x 곱하기 cosine x니까 이 함수의 그림을 생각해주면 0부터 만약에 그 파이까지의 그림을 그리면 sin x는 이렇게 생겼죠? 0부터 파이까지 sin 2x는 주기가 파이가 되는 최대 최소로 둘 다 1 마이너스 1 된 함수니까 sin 2x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고 그럼 둘이 서로 만나면 x가 0과 이때 x가 결국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될 때인 3분의 파이인데 지금 문제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둘러싸인 부분 여기를 x축으로 회전시키시오 라는 문제였어. 그러면 x축 회전이면 이 그림은
위에 있는 요 노란색 함수, 이 위에 있는 이 함수가 sin 2x니까 이 함수를 fx로 놓고 이 함수를 gx로 놓는다면 fx를 회전한 부피에서 gx를 회전한 부피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빼면 되고요. 한 번에 쓴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회전체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요 함수 바로 f의 제곱 즉 sin 2x의 제곱에서 빼기 얘를 제곱한 거 sin x를 제곱한 거를 적분한 즉 이 형태가 회전체의 부피가 되어버립니다. 완성해서 정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상황의 문제를 이제 또 y축으로 회전을 해볼게요. 18-9번 y축으로 회전을 한번 해보자.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하자. 첫 번째 문제 y제곱은 x 이거랑 y는 x 그림을 그려보면 y는 x는 이거죠. y는 x y제곱은 x다 라고 하는 것은 x는 y제곱이니까 y는 x제곱이라는 그놈을 xy를 바꾼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 이게 y제곱은 x라는 함수가 되죠. 헷갈리신 분들은 어차피 회전이다 라고 한다면 xy를 다 바꿔도 결과는 똑같다. 넓이처럼 생각해서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쓰고 그것을 y축 회전을 x축 회전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신 분은 이건 이렇게 풀자 이거죠. 애초에 x랑 y를 다 바꿔버리면 되는 x제곱은 y 그리고 얘는 x는 y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y축이 아닌 x축으로 회전했다 라고 해서 이 상황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다. 뭐가 됐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부분을 y축으로 회전하겠다 라는 문제니까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x가 1일 때죠. 그럼 그때 y도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파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러면 얘를 y축 회전한다면 얘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의 제곱 이거의 x값을 제곱한 거 그럼 x제곱이죠. x제곱 그 x제곱은 결국 y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빼기 얘를 가지고 x를 제곱한 거는 y의 4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해돼요? 자, 두 번째 2번 y는 x제곱과 y는 x 더하기 2 자, 얘를 그려보면 y는 x제곱 이거와 y는 x 더하기 2 이거 둘이 서로 만나는 x값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2가 될 때고 그때 y값은 여기가 1, 이 y값은 4가 되는데 이 문제는 둘러싸인 부분을 역시 y축으로 회전하는 거야. 근데 상상을 해보자고 얘를 y축으로 돌려버리면 어떠한 모양이 나오겠어요? 이쪽 부분은 여기에 묻혀버리죠. 그래서 걔를 회전해버리면 이러한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이 그릇 모양에서 가운데 모양이 뚫린 그 그릇 모양의 그런 부피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부피를 구하면 그럼 걔는 요 부분의 부피, 즉 인테그랄 y쪽 회전이니까 파이 0부터 4까지 그럼 이때의 x제곱이란 y네요. y dy 에서 요 부피는 그냥 원뿔인 거죠.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4파이 높이 3 해주면 3분의 16파이 나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의 그림 8-10번 같은 문제이지만 상황이 약간 더 어려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약간만 상황이 더 어려운 문제 10번 문제. 다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 부피를 구하라. y는 x 더하기 1 이거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자, 역시 그림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이차함수 1 마이너스 1 이거와 y는 x 더하기 1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을 x축 둘레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x축 둘레로 회전시켰다는 얘기는 이 y값이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이 음수가 되는 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 올린 모양을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 그 접어 올린 모양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럼 결국 요 색칠한 부분을 회전하면은 접어 올린 얘를 회전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포함되는 요 부분을 x축으로 회전한 부피와 같겠죠. 그럼 걔는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둘이 만나는 이 x값이 마이너스 1과 같다고 놓으면 그 x값은 2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파이 마1부터 0까지는 그때의 y제곱이 요 함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이제 요 부분을 회전한 부피고요. 그리고 0부터 2까지는 얘를 회전한 거 0부터 2까지는 이거의 y제곱은 x 더하기 1의 제곱이다. 거기서 요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요 부분을 다시 회전한 거를 빼야 되죠. 1부터 2까지. 그때는 이거에 대한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구간을 생각해서 따로 구해야 되는 더하거나 빼서 푸는 그 문제였어요. 그림만 잘 그리면 회전체 부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그럼 또 x축으로 회전했으니 이제는 y축으로의 회전 문제 11번. 우리 지금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 똑같은 문제인 거죠. 11번. y는 2의 x제곱과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f다. f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밑이 2인 지수함수,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와
원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어주면 자 이거 암기하자였죠. y는 2x였었고 접점좌표가 x가 1 그때 y가 2 그러면 그거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여기가 되는데 1번 그것을 x축으로 회전해라. 그러면 x축 회전하면 위에 거 회전한 거에서 아래 거 회전한 거 빼면 되죠. 위에 거 회전하면 x축 회전이니까 0부터 1까지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은 y제곱은 2의 2x제곱에서 얘를 회전하면 그냥 원뿔이다.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의 제곱 파이 높이 1번 정답이고요. 2번은 주어진 상황을 y축으로 회전해버리면 그럼 그때는 생각을 해보면 얘를 회전한 원뿔의 부피에서 요거 회전한 걸 빼면 되겠죠. 그럼 원뿔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2의 제곱 파이 아니죠. 왜 2의 제곱이야? 요 길이가 1인데 그쵸? 파이 곱하기 높이 2가 되는 원뿔에서 파이 곱하기 1부터 2까지 요 놈을 어떻게 한 거야? 회전해버리면 반지름이 x가 되는 그 x는 뭔데요? x는 lny죠? 그럼 반지름이 lny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lny의 제곱 파이 dy 됐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였고요. 12번 세세한 계산들은 직접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10까지만 세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시고요. 12번입니다. 그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자. 문제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니까 이거 원입니다. 0,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이 원이 있는데 그 원을 x축으로 회전했다. 그럼 얘를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를 x축으로 돌려버리면 그 모양이 도넛 모양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원을 이 x축 둘레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얘가 도넛 모양의 입체가 나올 거고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가 문제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x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쭉 잘라서 요 모양을 즉 이 모양을 걔를 fx다 라고 놓다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함수는 그 y가 걔를 3만큼 위로 올린 3 더하기 fx인 거죠. 아래에 있는 여기는 3 마이너스 fx인 거죠. 그러면 회전체의 부피란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마3부터 3까지 위에 거를 제곱한 거에서 위에 거 제곱해주면 9 더하기 6f 더하기 f 제곱에서 빼기 아래 거를 제곱한 거 9 마이너스 6f 더하기 f 제곱을 뺀 거를 적분해버리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9 지워지고 f제곱 지워지니까 파이 마3부터 3까지 12 곱하기 fx를
적분한 값 이렇게 돼버리죠. 맞죠? 그럼 주어진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준다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요 12 중에서 절반만 앞으로 보낼게요. 그러면은 얘는 6파이 곱하기 마3부터 3까지 다시 2를 한 번 더 앞으로 보내고 fx dx라고 쓸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썼냐면 얘는 뭐냐? 6파이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이 원의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3이잖아요. 이 거리가 3인데 이걸 돌린 거야. 이걸 돌리면 걔는 반지름이 3인 이런 원, 중심은 반지름이 3인 원을 만들고, 그럼 그때 6파이는 그 원주죠. 이것은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회전 축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주의 길이죠. 좀 깁니다, 말이. 얘는 뭐냐? 얘는 마3부터 3까지 f를 적분해버리면 반원 넓이가 나와요. 근데 걔를 2배 해버리면 원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원의 넓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를 그냥 길이니까 L이라고 하자. L. 그럼 그 L은요, 회전축에서 중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그러한 원주의 길이 6파이를 말하고, 그리고 얘는 넓이니까 S라고 합시다. S. 뭐가 L 곱하기 S인 거다? 도넛 모양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한다면은 토러스의 부피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냥 도넛의 부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넛의 부피, 토러스의 부피는 LS인 거야. L은 이거고 S는 원 넓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요게 3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냥 뭐 이게 새로운 길이 뭐 A다 라고 해서 똑같이 식을 쓰면은 바로 L 곱하기 S가 되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데, 가끔가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냥 토러스의 부피, 그것은 원을 회전시킨 값, 꼭 원이 아니라 특정한 이렇게 어떤 요 점을 기준으로 한 정다각형을 회전시킨 그 부피는 다 얘랑 똑같은 식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LS인 거죠. LS. 그래서 그냥 정답 구하면 L 얼마죠? 6파이. S는 넓이니까 넓이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죠?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였다. 그쵸? 문제 잘못 썼네. 문제가 반지름이 1인 원이었어요. 반지름이 1인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요 S는 반지름 1인 원 넓이니까 파이 LS. 그래서 6파이 제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